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계량 경작에서 정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실수, 바로 모형 설정 오류를 어떻게 탐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분석이 과연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모래 위에 서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밤새워서 회기 모형 하나 멋지게 만들었어요. R제곱 값도 높고 모든 개수도 다 유의하게 나왔다고 막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요, 만약에 그 모형의 설계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결과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모형 설정 오류.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 분석의 신뢰도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안전히 무너뜨리는 마치 숨겨진 암살자 같은 녀석입니다. 꼭 넣어야 할 변수를 빼먹거나 아니면 함수 형태를 잘못 쓰거나 심지어는 관련 없는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여기 해당돼요. 진짜 문제는 겉보기엔 너무 멀쩡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데이터 탐정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데이터 탐정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요, 바로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 계량 분석에서 그 증거는 바로 잔차, 즉 레지듀얼이죠.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고 남긴 찌꺼기들이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클리오, 교수님, 잔차 그림에서 정확히 뭘 봐야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클리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의 두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죠. 왼쪽 그림처럼 잔차들이 아무런 패턴 없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무작위로 흩어져 있다면 이건 아주 건강한 모형이라는 신호입니다. 마음 놓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잔차들이 마치 물결처럼 뚜렷하고 체계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 스모킹건입니다. 우리 모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저런 체계적인 패턴은요,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모형이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범인이 현장에 아주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고 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탐정이 눈으로만 봐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더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통계 검정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85개국의 데이터를 사용한 통화 수요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모형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교수님, 기존 모형, 그러니까 모형 1에 소득 제곱이라는 항을 추가했더니 모형 2가 됐는데 R제곱 값이 0.7741에서 0.7904로 아주 약간 증가했네요. 근데 이 정도의 작은 증가가 정말로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클리오. 우리의 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통계적 증거로 판단해야죠. 이럴 때 쓰는 도구가 바로 누락 변수 F 검정입니다. 이 검정은 새로 추가한 변수들이 그냥 운 좋게 R제곱을 조금 올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있게 향상시켰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F검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냥 R제곱이 얼마나 올랐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변수를 추가하면 R제곱은 거의 항상 오르게 마련이거든요. F검정은 설명력이 증가했다는 이득과 모형이 더 복잡해졌다는 비용을 함께 저울질합니다. 추가된 변수의 개수나 전체 데이터 크기까지 다 고려해서 이 개선이 과연 단순한 우연을 경과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계산해주는 아주 정교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통화 수요 모형의 F검정을 직접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결과값이 얼마가 나왔냐? 바로 3.1106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F통계량 3.1106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치입니다. 이 말은 즉 소득 제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모형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뜻이죠. 네, 우리의 첫 번째 수사는 성공적이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변수를 추가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더 일반적이면서도 강력한 오류 탐지기 램스의 리셋 검정입니다. 맞아요, 교수님. 방금 전에는 소득 제곱이라는 딱 짚히는 용의자가 있었지만 만약 용의자가 누군지조차 모를 때는 수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어쩌면 변수가 아니라 함수 형태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훌륭한 지적입니다. 리셋 검정은 바로 그런 막막한 상황을 위한 아주 기발한 해결책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 모형이 정말 완벽하다면 그 모형이 만들어낸 예측값 연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추가로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은 뭘 하냐면요. 일단 구해진 예측값의 제곱이나 세제곱 같은 것들을 다시 모형의 설명 변수로 넣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유의하게 나온다면 그건 기존 모형이 놓치고 있던 뭔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 3단계를 통해서 모형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례의 리셋 검정을 적용한 실제 결과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 예측값의 제곱 y2행을 보시면 p값이 0.8848로 아주 높죠. 이건 뭐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예측값의 세제곱 y3행을 한번 보세요. p값이 0.0015입니다. 1% 유의 수준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희박한 확률이죠. 이 결과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 모형이 리셋 검정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형 어딘가에 분명히 설정 오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리셋 검정이 뭐가 문제인지를 콕 집어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효과적인 경고등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모형 설정 오류라는 그 보이지 않는 범인을 추적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여러분의 데이터 탐정 도구 상자에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잔차 그림으로 시각적인 단서를 찾고, 둘째, F 검정으로 특정 용의자, 즉 변수를 신문하고, 마지막 셋째, 리셋 검정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탐지하는 겁니다.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분석의 신뢰도를 정말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든 어떤 모형이 오늘 배운 이 모든 검정을 완벽하게 통과했다면 과연 그 모형은 현실 세계의 진실을 완벽하게 담아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더 나은 거짓말일 뿐일까요? 한 번쯤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칩니다.